다음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4일 날 파업이 지금 예고되어 있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이 파업의 가장 근본 원인은 재정적 열악함, 재정적 손실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재정적 손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몇 가지가 있겠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수 수익이 감소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노후 시설을 재투자해야 된다는 비용적 측면에 해마다 뭐 8천억 정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뭐 장기간 요금 동결, 2015년도부터 요금 동결이 있어서 해마다 약 2천억 정도가 손실이 발생되는, 서울시 기준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공익서비스 손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제가 그래서 공익서비스 손실 관련되어서 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잘 아실 것처럼 공익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장애인, 어르신, 그리고 국가유공자를 이분들은 도시철도 운임요금을 전액 할인을 받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그리고 국가독립 5.18 특수유공자 예우법에 따라서 받고 있는데요. 그게 해마다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5,541억 원이 손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가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취임하고 난 뒤에 1971명을 구조조정하겠다라고 지난 6월 6일 날 발표하셨습니다. 현재 16,400명인데 14,500명으로 직원들을 조정을 하겠다. 그 이유는 공익서비스 손실보상에 대한 문제, 손실에 대한 문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적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은 실은 그 전에 2008년과 2009년 시장 재직 시절에도 도시철도를 민영화하면서 1,824명을 구조조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코로나19로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한다는 이유로 1,971명의 노동자를 구조조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그냥 구조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발언도 언론에서 많이 보인 것 같습니다. 뭐 모든 문제는 다 차치하고라도요, 공익서비스 손실보상 문제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익서비스 손실 5,500 정도 발생하는데 왜 그게 발생이 됩니까, 부총리님? 예,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법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거죠. 예. 그 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가에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우리 국토부 장관님께서 답변하시면서 강은미 의원 질의에 비슷한 문제에서 답변하시면서 운영 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식의 답변을 장관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걸 제 해관에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영 주체가 지자체이면 모든 것을 다 지자체에 맡겨야 되지, 국가에서 법으로 이분들에 한해서는 할인을 해 주십시오라고 지자체에 말을 해놓고 나머지 그 운영 손실난 부분들은 지자체가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부분 아니겠는가에 대한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코레일은 뭐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 철도기 때문에 그 코레일의 PSO는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도시철도는 지자체 사무이고 도시철도 운임도 지자체 장이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국가가 지원이 들어가려면 지방사무도 어느 정도 골고루 있으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6개 특별 광역시에만 도시철도가 있는데 그 도시철도를 건설해 줄 때도 국가가 50%에서 70%를 지원해 줬는데 운임비까지 이렇게 특히 PSO까지도 이건 뭐 지자체 고유 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지원해 주는 거는 이건 너무 한정된 지역의 국고 지원이 돼서 전체적으로 원칙에 좀 안 맞지 않는가 해서 작년 이맘때도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그랬습니다. 이 운영비를 이 손실 보전해 주는 거는 적합하지가 않고 노후 차량 교체비는 향후 한 4,400억 정도 지원하는 걸로 여야 의원님이 정말 밀도 있게 검토해서 지금 지원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그 법을 발의를 했고 네. 다른 의원님도 발의를 해서 작년에 계속 논의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우리 국토위 법안소위 국토위 전체 회의를 하는데 우리 차관님께서 오셔서 설명까지 주시고 기재부 차관께서 오셔서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운영 주체가 지자체라 할지라도 국가의 법에 의해서 손실이 발생되었다면 국가에서 거기다 발생된 그 국가가 원인 제공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이게 사용 대상이 이용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즉 6대 대도시에서만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것을 보전하기는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나 말입니다. 자세히 보면 6대 도시에 지하철이 있지만 저 광주 사람이고 그런데 서울 와서 서울 지하철을 타거든요. 서울에 오신 분들, 광주로 오신 분들, 대구로 오신 분들, 지역에 지하철이 안 계신 분, 지하철이 없는 도시에 계신 분들도 가시면 지하철을 타십니다. 어르신들이든 장애인이든 유공자들이든. 그리고 코레일은 약 60% 정도 수준을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똑같은 논리로 간다면 코레일이 들어가지 않는 제 고향이 담양인데요. 담양은 철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구례, 곡성 그쪽도 철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쪽 국민들은 철도를 이용하지 않는데 본인의 세금으로 코레일, 국가철도라는 이유만으로 코레일의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총리님께서 아까 하셨던 말씀들이 일면 타당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설득당하기에는 조금은 좀 다르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고요. 하나 더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도시철도 같은 경우가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지원할 수 없지만 건설비는 지금 50%에서 광역 같은 경우 60에서 70 정도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안을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교통시설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5개 계정이 있습니다. 도로 계정, 철도 계정, 교통체계 관리 계정, 공항 계정, 항만 계정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도시철도에 대해서 50%에서 70%까지 지원하는 부분들은 이게 아마 교통체계 관리 계정에서 지원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거기 보면 도시철도의 교통체계 관리 계정은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한 자금을 보조나 융자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현재 교통체계 관리 계정은 1000분의 100, 즉 10% 내에서 이렇게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정받고 있는 액수는 약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3%의 3%가 해서 6,60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조금 더 높인다면 건설과 운영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게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해보니 도로 개정이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을 받습니다. 2021년도 기준했을 때 13조를 도로 개정에 예산을 받고요. 철도 개정이 5조 3천억 정도 배정을 받고 아까 말씀드린 교통체계 관리 개정이 6,600억 정도 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로와 관련된 부분들은 기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도로에 관련된 예산보다는 철도에 관련된 예산을 높여야 된다고 하는 게 여러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궤도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도로 개정에서는 해마다 세계 잉여금이 거의 약 4천억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아마 보고 받으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년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또 수조씩, 몇 조씩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개정에 들어가 있는 비용을 지금 약 60% 정도가 도로 개정인데요. 그 비용을 조금 줄이고 그 부분을 교통체계 관리 개정으로 조금만 이관을 시키면 이런 문제들이 법 개정 없이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즉 지자체에서의 재정으로 허덕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께서는 세금을 내는데 이게 지방세인지 국세인지 국민들은 알고 내시지 않습니다. 그냥 내시는 거고요. 우리 정부와 지자체에서 편의에 의해서 이거는 국세, 이건 지방세, 그렇게 나누고 있는 거고, 국세 또한 국세에서 어떻게 하면 지방에 얼마를 배분할 것인지, 7대 3을 할 것인지 8대 2를 할 것인지를 정부에서 하고 있는 임의적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하철 때문에 손해가 발생되고 있는, 지방 재정이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지자체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고려해서 가는 것도 합리적 해결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님. 예, 의원님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국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네. 무임승차가 되는 건데요. 노인복지법에 보면은 국가 및 지자체가 운임을 경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요. 지금 이 경감은 사실 국가가 이렇게 의무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지자체도 경감 규정이 적용이 돼서 지자체장이 결정한 거라 그런 측면도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작년에 이게 많은 논의가 있어가지고 그 아까 노후 교량 차량을 갖다가 교체해 주는데 돈으로 이미 정부 방침으로 4,400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또다시 이렇게 운임 비용을 지원하는 거는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 형평성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심지어는 꼭 철도가 아니라 버스라든가 또는 다른 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실 무임 임금을 받지 요금을 받지 않는 다른 공공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비를 보존해 달라면은 저희는 뭐 똑같은 논리가 적용돼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그런 파급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중앙정부 결정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시 다른 예. 말씀을 드리기 좀 뭐하고요. 다음 기회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예, 또 하겠습니다.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2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